앞 시간에는 우리가 리튬과 베릴륨의 어떤 본딩 오더라든지 그다음에 모lecular 오비탈을 한번 채워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붕소하고 그다음에 탄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붕소나 탄소는 바깥의 전자가 모두 5개가 있는 거죠. 외곽에 있는 전자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s는 서로 상쇄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1s 오비탈 궤도는 따로 그리지 않고요. 2s부터 바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2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2s에 지금 붕소가 전자가 2개가 채워지고 자, 전자가 2개가 채워지고 양쪽에 2s가 있을 경우죠. 2s. 공소는 바깥의 전자가 모두 5개가 있는데 1s는 우리가 어차피 서로 상쇄되는 거니까 계산을 하지 않는다 했었고요. 이제 P로 올라가야 돼요. 2s2, 2p. P는 모두 x, y, g로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표현을 제가 썼었죠. 그러면 x, y, g 이렇게 있을 텐데 각각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파이 오비탈이라고 해서 파이 오비탈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령 모양을 하고 있죠. 요 오비탈 사이에서의 어떤 결합, 인력을 말하는데 이렇게 결합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파이 to px 그다음에 파이 to py로 이렇게 안정된 결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2개 그렸으니까 이제 하나 남은 그 p 궤도를 그려야 되는데 p 오비탈 자, 여기 하나 전자 하나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전자가 하나가 들어갈 거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자 모형 상태로 됐을 때 MO 모형이죠. 모lecular 오비탈 상태가 됐을 때 여기서 2s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나머지 2개는 여기 채워지고 그 다음에 파이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가 각각 2개가 있는데 자, 전자 여기 하나 채워주고 그 다음 전자가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았을 때 이렇게 쌍을 짓지 않고요. 빈 방이 있을 때 빈 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각각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채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본딩 오더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결합 차수라는 것이 여기서는 역시 2s는 다 지워지고 그리고 2분의 1, 자, 결합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전자의 수가 2, 그리고 결합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전자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0. 전체 결합 차수가 1차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차의 어떤 결합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탄소를 한번 해보죠. 탄소는 여기 붕소에서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경우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죠. 대신에 색깔만 조금 다른 걸로 해서 보라색으로 하나 전자를 채워볼까요? 자, 그럼 탄소는 붕소에 비해서 전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옆에 전자 하나만 더 채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는 다 상황이 똑같고요. 2s까지는 상황이 다 똑같고 전자가 2개씩 늘어났으니까 이제 이 전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았죠. 이 전자는 이제 쌍을 짓는데 전자가 채워집니다. 이 전자를 바로 올리지 않아요. 먼저 이 안정된 오비탈에서 전자를 모두 채우고 나서 그 다음 파이스타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제 본딩 오더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탄소의 본딩 오더는 밑에 모두 4개가 있죠. 4 빼기 여전히 위에는 0.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결합 차수가 2차가 되겠네요. 그래서 탄소의 결합 차수는 2차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산소를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질소를 한번 해볼 텐데 질소는 탄소보다 옆에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상황이니까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근데 지금 2s 같은 경우 먼저 채워볼까요? 자, 이쪽에서 2s가 있고 그 다음에 2p가 있다. 그러면 2s에 2개 들어가고 2p에 각각 하나씩 들어가겠죠. 자, 이쪽에서도 질소가 질소끼리 결합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2s에 전자 2개 들어가고 2p에 파이 결합에 전자가 각각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요. 1s는 지금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어차피 상쇄된다는 거 우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결합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되게 에너지 레벨이 내려갈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합하지 않은 상태보다도 에너지 레벨이 더 올라갈 거고
여기는 시그마, 여기는 시그마 스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에서 파이 결합하고 있을 경우에는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파이, 여기는 2p, px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py가 되는 거죠. px, 2py 결합.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우리가 2px, 파이 결합이 여긴 스타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서 하나의 오비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시그마예요. 시그마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지금 좋지 않게 여기다 그리지 말고 밑에다 하나 더 그리죠.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낮게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시그마 오비탈, 시그마 스타 일 경우에 위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는 시그마 결합. 이 시그마 결합 같은 경우에는 파이 오비탈 중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요 머리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것들끼리 이렇게 중첩이 이루어진 경우를 하나의 시그마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결합 같은 경우에는 파이 오비탈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시그마 결합, 이 밑에 있는 거는 파이 결합. 이제 전자만 한번 채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총 6개를 채워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4개를 채우고 나머지 전자는 바로 위에 있는 시그마 오비탈로 가서 5, 6개 이렇게 채워진다. 그러면 지금 총 본딩 오더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에서 밑에 지금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이 전자들 모두 수를 보니까 6개, 그리고 위에는 없죠. 0 하면 전체 결합 차수가 3차가 나오네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렸던 그 루이스 구조하고 서로 맞는가 한번 보면, 자, 질소가 만약에 따로따로 있어서 옥테트 규칙을 만족하려고 할 때 필요로 하는 전자는 16개인데 실제로 질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총 전자가 아니고요.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들은 10개밖에 안 됐어요. 이 10개로 16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하는 전자의 개수가 6개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공유되고 공유하고 나서 공유하지 않은 것들을 빼주면, 자, 여기서 전자 있었던 거에서 요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빼주면 바로 공유하지 않은 전자들이 이렇게 양쪽에 4개, 그래서 모두 2쌍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합 차수가 모두 3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MO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 본딩 오더하고 루이스 구조를 만들었을 때 결합 차수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